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청주시가 청주 지역을 연고로 한 핸드볼 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지금 형사 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검토 단계입니까? 아니면 지금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검토했다가 고발은 안 하기로 하고 예. 대신 과태료를 이제 매기는 걸로, 물리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고발은 안 하고 네. 과태료만 네. 물리는 거. 네, 그렇게 뭔가 결정이 났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네, 있어서 이제 그런 모양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예. 이것도 뭐 고발이라는 게 막 고발하는 건 아니고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청주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고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여기 예, 예. 한 11명 정도가 선수단에서 감염이 됐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다음에 뭐 시민들 또 선수 가족 이렇게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N차 감염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명이 넘었는데 이 예. 중에 보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문제는 이 핸드볼 선수단이 7명에서 13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식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좀 고발감이다라고 이제 심정적으로 다들 동의를 하실 건데 예. 어쨌든 또 맨 처음에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5일 있다가 검사를 받고 예. 상당히 선수단 관리는 미온적으로 좀 대단히 대처했다는 얘기도 미흡하고 있고. 예. 이게 대기업이 만든 선수단이 이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는지 청주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지금 뭐 개괄적으로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짚어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0명이 넘는 이런 확진 사례를 만들게 됐던 이런 상황. 최초 감염은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흥덕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3월 18일 날이요. 네네. 예. 뭐 7명에서 13명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음식점에 갔다가 당구장에 갔다가 술집까지 그 뭐 1차, 2차, 3차 간 거죠. 계속 몰려다니면서 예. 거기에서 이제 확산이 그중에 한 명이 됐고 그 예. 이후에 더 감염이 많이 돼가지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7명에 뭐 3명, 10명 뭐 이렇게 다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일단 위반한 거고요. 네. 사적 모임을 하면 안 되는데 사적 모임을 한 것이고 행정 명령은 나왔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과태료를 한 명당 10만 원씩 물리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이용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이용자를 받으면 안 됐는데 받았다는 이유군요. 근데 15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면 더 심한 경우는 한 300만 원까지 따지니까. 물리거든요. 예. 그거 왜 절반밖에 안 되니까 예. 어떤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업주가 이렇게 5명 이상을 그러니까 4명씩 따로따로 앉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서도 안 되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그런 걸 받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어쨌든 뭐 구상권 청구 이런 것까지 다 고민했습니다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일벌 100개 차원에서 더 강하게 최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요. 소송으로 가지 못한다, 고발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소송까지 못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유흥업소 운영 제한 등 집합 금지 명령 예. 여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식사를 못하도록 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소극적인 위반 이런 예.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사회적 모임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30명이 넘었고요. 이런 얘기 보면 지난해에 광화문 집회 갔다 왔다가 70대 왜 5천만 원이 넘는 처벌 받았던 전력 기억나는데 그런 것 이런 것 좀 비교를 해보면 이번 처벌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광화문권 같은 경우에는 예.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다 진단 검사를 받아라. 예. 근데 안 받고 나중에 받았고 그리고 광화문에 갔다 온 사실을 숨겼어요. 그 해당하는 분이. 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이분 때문에 한 7, 8명이 또 추가로 감염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의도적이고 행정명령도 위반했고 그다음에 자꾸 숨기니까 행정력을 낭비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발, 그다음에 손해배상까지 한 5,200만 원 정도까지. 예, 고의성이 매기게. 있었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핸드볼 선수단이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이제 뭐 불명확합니다만 핸드볼 선수단 때문에도 한 1,000명 가까이 진단검사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명당 한 15,000원 정도 든다고 하고 비용 엄청납니다. 비용뿐만이 아니라 거기 그 많은 인력이 또 동원돼서 일을 피곤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대기업 선수단이 이렇게 한 것은 좀 지탄을 많이 받을 만합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 보면 손해배상을 하고 뭐 구상권 청구를 하고 같은 말 같은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 같기도 하다는 헷갈린다는 의미도 많은데요.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어떤 부분입니까? 뭐 결국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제 돈을 환수하는 거예요. 예. 손해배상은 직접적으로 자치단체가 그 뭐 관련 들어간 비용 같은 거를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거고 예. 구상권은 일단은 자치단체가 먼저 돈을 써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해당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썼으니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예. 돈을 내놓으시오라고 청구하는 게 구상권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상에 따라서 예.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일단 당장 써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청구하는 게 구상권 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 봤을 때 핸드볼 팀발 코로나19 확진 상황에서는 여하튼 지금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이 부분을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검토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볼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방역 규칙을 위반한 그런 사실은 있는데 이게 예. 어떤 그 중대한 행위가라고 보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 또 일단은 30명 선에서 일단 멈춰 있는 상태이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해서 전 국민이 충북 도민이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할진데 지금 청주 지역의 연고로 한 핸드볼 팀발 집단 감염 과연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의성이 없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